자, 건조기후. 건조기후는 무수목기후라고 합니다. 그럼 나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나무가 자랄 수 없다, 이런 건데, 요 그림, 별표, 요 그림, 별표. 중요하다, 잉? 그러면, 쌤이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지구가 잦은 축이 27.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을 공전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태양이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직각으로 내려쪼이는 곳은 적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남반구가 여름일 때는 남반구에 태양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남이 27.5도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것이고, 북반구가 여름일 때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북이 27.5도가 가장 영중고도가 높은 곳이다.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회기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회기선. 남에게서 북에 있는. 그러면 회기선에는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기선 근처의 기후를 뭐라고 한다? 강조기후. 왜? 여기는 강수량보다 뭐가 많다? 증발력이 많다. 그러면 강수량보다 증발력이 많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없어? 지표수가 없어. 땅에 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건조하다. 그러니까 무슨 기후? 건조기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하면 영강수량 500mm 미만인 지역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수량보다 증발력이 많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이. 이해됐습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강수량 500mm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500mm를 영강수량 500mm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적으면 건조, 이것보다 많은 무슨 기후? 습윤 기후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500mm가 기준이니까 500의 절반이 250이겠지. 그러면 250보다도 안 오면 건조기후에서도 가장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막기후라고 합니다. 250mm입니다. 그러니까 건조 중에서도 건조한 기후다. 그러니 식생이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겠죠. 왜?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도 안 올 뿐더러 증발량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아주 적고 표토층에 뭐가 많다고? 염분이 많다. 이거 무슨 토? 사막토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농사 되겠다. 농사 될 리가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아열대 고압대 지역, 회기선 근처, 그 다음에 대륙 내부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막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할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그러면 스텝은 그나마 건조 기후 지역 중에 비가 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 250에서 500 사이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근데 비가 작게 오니까 풀이 이제 키가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키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스텝이라고 하고 이 스텝의 의미를 단초 초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다고?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 몽골, 융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초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열대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열대초원, 사바나에서. 근데 사바나는 쌤이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치타가 사냥을 하는 숲에 엎드리면 치타가 보여. 안 보이겠죠. 왜? 풀의 키가 크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유기물이 풍부한 흑색토, 체르노잼이라고 하는 체르노잼. 여기는 농사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토지. 그러니까 쌤이 저번에 그 열대에서 라테라이트토 얘기할 때 유기물이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붉은색이 나타난다고 했었지. 이사나 스텝.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흙이 시평원 세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열대 우림 주변에 열대 사바나가 분포하듯이 사막 주변에 스텝이. 그러면 지금 사막화 현상 얘기할 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의 사헬 지대가 사막처럼 바뀐다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스텝 지역이 사막처럼 바뀌는 게 사막.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있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막 형성 원인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바다라고 그러니까 내륙 지역은 수증기 공급이 될 리가 없죠. 왜? 바다랑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비가 올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거겠지. 대륙 내부에서 대표적으로 뭐 고비 사막, 뭐 타타 같은 사막 이런 것들 대륙 내부에 있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회기선 부분에는 아열대 고압대가 대기 대순환 중에 강한 다강기류를 형성해서 강수가 있다 없다? 다강기류는 강수가 없댔잖아. 고압대는 강수가 없댔잖아. 아열대 고압대 걸리면 건기했잖아. 열대 기류에서도 강수가 발생이 어렵다. 이게 나오구나. 자,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형성되는 사막이 유형이 이제 사하라 사막, 롬 알하리 사막, 그 다음에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회기선 같이 걸리는 거.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류 중요하죠, 한류. 우리 앞에서 온대서한 해양성 기후 얘기할 때 북대서양은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난류의 영향을 받는 애들은 1년 내내 강수에 고름 분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지. 그럼 반대로 한류는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거야. 왜? 한류가 흐르는 연안은 대기가 안정적이거든. 대기가 안정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다고요? 상승 기류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미브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 등이 여기에 들어가는 사막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나미브 사막, 그 다음에 아타카마 사막,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륙 상하이에 있어요. 대륙 상하이에. 맞죠? 네. 그 위치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나미브 사막 같은 경우 거의 절경입니다. 절경. 바닷가 바로 옆에 사막 쫙 펼쳐드리고. 자, 그 다음에 라나 같은 경우 편서풍과 같은 타골풍이 거대한 산지를 넘는 경우 지형성 강수, 이걸 우리가 앞에서 무슨 현상이라고 했었죠? 팬 현상이라고 했었지. 바람 바지 사면에는 비가 오고 바람 의지 사면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거. 수증기를 소비하고 건조해준 공기가 비그는 바람 의지 사막이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파타고니아 사막이 이런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가지 반드시 알아놓고 파타고니아 사막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미브나 그 아타카마 사막에 대한 위치가 같은 것들 문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나미브 어디 있죠? 나미브 아프리카 서쪽 밑에 이거 이게 나미브 이게 아타카마 알겠습니까? 네. 아프리카 밑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의 지형은 화학적 풍화보다는 뭐가 크다고? 물리적 풍화.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좀 우리 사막 같은 데 가면 모래바람 나는 우리 그런 경험 아마 한 번씩 있을 건데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걷다가 바람이 부면 흙이 나려서 몸에 부딪히면 따갑죠. 그게 돌에 부딪히면 돌을 안 되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바람입니다. 바람. 만약에 이렇게 모래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있으면 모래가 날리진 않겠지. 뭉쳐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비가 안 오면 그 바람이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침식구만 퇴적작용이 활발하고, 자, 그 다음에 포성수라는 말,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가끔씩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지표 위에 지표를 코팅해 놓으면 코팅해 놓은 조물 위에 코팅지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흡수가 안 되고 쭉 흘러 내려가죠. 맞죠? 그게 포성수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와디 얘기하거든. 와디. 포성수에 대한 얘기 와디 얘기하는데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골짜기, 다른 말로 건천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교통도로 이용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 작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스며들지 않고 토사홍수의 개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이 한 방에 내려오겠죠. 이 와디홍수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홍수라도 죽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와디가 교통도니까 거기로 진군하던 이제 이탈리아 분이라든지 독일 분들이 이 와디 포성홍수에 휩쓸려 내려가서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포성홍수하면 뭐 생각하고? 코팅지에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람에 의해서 하는 거, 사구. 다른 말로 바람이라고 하거든. 우리 그 사막에서 길을 많이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초색깔 모양의 이제 사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람에 날리니까 자고 일어나고 바로 안에 모양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인지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 사구입니다. 이제 사구는 모래 언덕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르한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욱더 인식하기 좋아요. 해안지형 있고 나중에 하니까. 자, 근데 버섯바위. 모양은 쪼꼬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쪼꼬송이. 그러니까 바람에 날린 모래가 뭘 가지고 있는 거?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상층부가 하층부에 날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깎는 게 아니고 어딜 깎는다? 아래쪽을 깎는다. 쪼꼬송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등석. 모래의 침식을 받아 여러 개의 평평한 면이 있는 모서리가 있는 돌을 뭐라고 한다? 3등석이라고. 자, 근데 와디라 앞에서 설명을 간단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플라야포라고 있는데 건조 분지의 평탄한 면이 토상수의 개념으로 돼 있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거기에 뭐가 돼 있겠죠?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럼 일시적으로 물이 거의는 염호미가 중요합니다. 염호에 사각도 자체가 뭐가 많아? 염분이 많댔잖아. 그럼 그 염분이 있는 토양 위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상지 하면 우리가 선상지가 이제 사막 지형에서도 나오지만 일반 하천 지형에서도 선상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선상지라고 하면 무조건 모양은 뭐다? 부채꼴.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줘 볼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물이 산 정상에서 이렇게 아래로 진행이 되겠지. 맞지? 아래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요 부분 정도 내려오면 여기가 엄마 가만히 있어봐. 얘야. 여기를 뭐라고 하니? 경사급변점이라고 하거든.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경사가 이렇게 내려오면 유속이 빠르다가 경사급변점에 달하면 급속도로 유속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회적작용이 일어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사급변점이 요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상지라고. 하천에서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천의, 여기도 나와 있죠. 경사급변점에서 하천의 운반물질이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지역. 이 선상지라고 하는데, 이 선상지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상지가 나와 있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다로. 선상지, 부채 여러 개 같이 펼쳐놓고. 부채 이렇게 같이 펼쳐놓고. 자, 그 다음에, 수평지층의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 풍화 및 침식작용이라고 하면, 경암은 단단한 거, 연암은 무른 거. 그러면 차별 침식이기 때문에 경암은 많이 침식되거나 풍화되지 않고 연암은 떨어져 나가겠지. 그러면 메사와 뷰트라고 하는데 메사 같은 경우에는 정상부가 평평하고 주위에 급사면을 이루는 탁자 모양의 대지지형입니다. 이 탁자. 위에는 평평하고 여기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저 호주에 가면 지구의 맥북이라고 하는 울룰루 같아. 아주 평평하게 갑자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메사가 침식과 풍화로 정상부가 너비가 언덕 높이에 비해 더욱더 좁아진지. 그러니까 메사가 깎이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겠지. 그 아이를 뭐라고 한다? 뷰트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탁자를 어떻게 했다? 쪼갰다. 이해됐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형에서는 이 지형의 그림을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해된다?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 주민생활들. 벽이 두껍고 창이 작으면 지붕은 평평하다. 왜?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니까 밤 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 되면 춥다고 쉽게 얘기해요. 예전에 수능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막 터번 쓰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뭘 팔아요? 나요를 푼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밤 되면 춥다는 소리겠죠? 일교차가 커서. 알겠지? 그래서 열을 차단시켜 놓는 거야. 낮에는 많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고 밤에는 들어온 열을 많이 안 빠져나가게 해야지 안 춥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신을 가리는 거. 반팔이면 큰일 나요.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가리는 헐렁한 옷을. 왜? 딱 붙는 옷 입으면 그것도 이게 맛이 생기겠지. 그지? 자, 농업은 오아시스, 지하수, 외래하천, 즉 물 있는 데에서 한다 이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대추야자. 그리고 관계농업이라고 하면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자, 카나트, 포가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 왜? 우리 앞에서 제일 처음에 건조기후 얘기할 때보다 강수량보다 뭐가 적어? 증발량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하니까 땅 위에 물을 어떻게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증발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한다? 지하로 파서 지하에서 물을 모아서 지하 관계수로를 만들어 옵니다. 이것을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 호주의 대찬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형경작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건조기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스텝. 쌤이 아까 스텝 얘기할 때 뭐 얘기했습니까? 몽골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었죠. 몽골. 몽골하면 우리가 뭐죠? 유목죠, 유목. 몽골의 게르. 유로트. 왜? 유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동식 생활에 적합한 것을 만든다. 만약에 이때, 몽골이 세계정복할 때, 우리 그 과학기술이 그때, 예를 들어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발달해갖고 완타치 패트가 팍 만들어졌다. 그럼 몽골에도 정말 전쟁 잘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풀과 물을 찾아서 가족 단위 집단 생활. 요목하는 애들 보고 깨제자하잖아, 안 씻어서.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그렇게 씻을 만한 물이 넉넉하지가 않다는 소리겠지. 그 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에는 밀이나 목화, 건조함을 견딜 수 있는 광해 농업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신대륙은 농업과 기업적인 방법을 합니다. 왜? 넓잖아. 사람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땅을 도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호주의 목양지역, 대찬정 지역의 용수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냉대기후는 기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안 어려워. 왜냐면 봐봐. 최하늘 평균기온 마이너스 3도씨 미만 플러스 최하늘 평균기온 10도씨 이상이라는 말은 얘는 겨울이고 얘는 여름인데 이 여름과 겨울의 차이 자체가 마이너스 3도씨 미만과 1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못해도 10편도가 난다는 소리야. 못해도. 그러니까 뭐가 크다고? 인구차가 크다고. 그 다음에 겨울 강수가 눈으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겨울에 추우니까 비가 아니고 뭐가 온다? 눈이 온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추우니까 나무는 그래도 자랍니다. 그래서 냉대 침엽수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하이가지래. 호남님이 분포하는 지역은 온대기후랑 가까운 지역이에요. 냉대기후 중에 따뜻한 애들 이렇게 호남님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냉대기후는 산성도가 높은 회백색 포도절토라고. 포도절. 산성도가 높아서 얘들 농사가 안 돼. 농사. 자, 냉대 수변. 동부 유럽과 시베리아 중서부 캐나다에 분포하면서 강수가 고르고 강수의 계절차가 크면 냉대 겨울 건조기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냉대기후, 냉대 수변보다는 어디에 가깝다? 냉대 겨울 건조기후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현대기후 두 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기후 두 개. 자, 툰드라. 야, 현대기후는 최나물 평균기온 10도씨 미만이니까 일단 춥잖아. 추운데 왜 이렇게 많이 추우냐? 그래서 조금 덜 추운 데가 있느냐 이 차이거든. 자,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최나물 평균기온이 0도에서 10도씨 사이니까 즉 영상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야. 영상으로 올라간다. 짧은 여름에 지혈류, 그러니까 이끼 같은 애들. 그러니까 풀에 그나마 땅이 녹으니까 자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지표면에는 여름에 녹는 활동층이 있고 그 밑에는 영구 동토층이 분포한다 이거. 추우니까. 그 다음에 북극해 주변과 일부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고 남반구에는 냉대기후도 없고 휴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휴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남반구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냉대기후 자리는 이제 바다 영향으로 기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빙선은 그냥 얼음. 왜?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빙하 지형을 해야 되는데 신생대 제4기 빙하의 영향을 받아서 중고위도 지역의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 등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빙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빙하가 녹으면서 빙기에서 간빙기로 가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살살살살 움직이겠지. 움직이면서 생긴 지역들을 빙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빙하가 골짜기에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땅을 깎아부겠죠. 얼음 덩어리가. 네. 그래서 발음 조심해야 돼. 빙식곡입니다. 빙식곡. 그래서 U자곡이라고 하는데 우리 골짜기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골짜기는 V자곡.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골짜기는 U자곡. 이 골짜기에 나중에 해안정에서 바닷물이 차는데 U자국에 바닷물이 차면 피오르 해안. V자국에 바닷물이 차면 리아스 해안.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골짜기 양쪽 사면은 급경사를 이루지만 V자국보다는 경사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자, 피오르. 빙식곡의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잠긴 형성의 좁고 긴 만입니다. 왜? 수심이 깊을 수밖에 없지. 왜? 빙하가 이렇게 깠으니까. 자, 홀은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뾰족한 봉우리인데 쉽게 얘기하면 산봉우리가 이래 있는데 빙하가 지나가면서 옆에를 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있어. 마테오는 얘기하면 되겠죠. 마테오는 되게 뾰족해 보자. 네, 그치? 자, 본곡. 빙식곡 상류부에 형성된 반원형 와지다.
이런 식으로 반원형으로 생긴 와지, 온폭 파여있는 지역을 와지라고 합니다. 파여있는 지역. 우리 그 나중에 카르스트 지역 하면 그거 나오잖아. 볼리네, 왈라. 얘네들은 이제 그 석회암 카르스트 지역 가서 얘기하겠죠. 석회암이 물에 녹는 용식되는 성질이니까 석회암 지역만 온폭 파여있는 와지라는 말이 뭐라고? 파여있다, 온폭 파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형곡. 본류 빙식곡에 함유하는 지류 빙식곡이니까 형곡 같은 경우에는 본곡, 여기 동그란 곡, 내 참고에 형곡은 이게 큰 메인 빙식곡인데 여기 작은 빙식곡들이 이렇게 함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큰 메인 빙하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작은 빙하들이 이렇게 본류로 함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곡과 본류 빙식곡 사이에는 뭐가 생기냐면 요렇게 여기 급경사 지역이 생기거든. 요쪽에 급경사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폭포가 많다.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빙력도 평원이라고 하면 자, 빙하가 후퇴한다면 녹아서 이렇게 간다는 소리겠죠? 그죠? 빙하의 후퇴로 빙태성이 남아 형성된 평원으로 유기물이 부족합니다. 왜? 옛날에 얼어 있었잖아. 그래서 빙태성 모래인이라고 하는데 자갈 모래 점토로 구성되어 있는 빙하 태정물로 분급이 불량하다. 분급 얘기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되겠노? 알갱이 있는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러니까 깡깡 얼어 있지. 그럼 그 안에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그렇지. 따로따로 분리가 지네들끼리 모여 있지? 않다는 소리야. 부술 아이스크림보다 옛날 뭐 푸앵크 이런 식으로 부스레기 같은 거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에스커. 용빙수에 형성된, 자, 무슨 모양? 제방 모양의 태적 지형으로 모래인에 비해 태적물의 분급이 양호하다. 즉, 에스커가 요렇게 제방이라고 뚱뚱 요렇게 쌓여있는 거, 쌓여있는 거. 그러면 요거는 쌓여있는 애와 쌓여있지 않은 애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모래인보다는 분급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드럼리는 숟가락 엎어놓고 드럼리. 빙하의 이동에 퇴적된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 또는 긴 화살촉이야. 그러니까 화살촉이니까 숟가락이랑 화살촉이랑 앞에 이 덩어리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드럼리라고 합니다. 드럼리.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빙하 지형 용어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접해본 용어라서 알겠지? 조금 학습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주빙하 지역, 부빙하 지역, 빙하 주변 지역에 있는 아이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녹는 거와 이건 그러니까 툰드라예요. 툰드라. 녹는 아이와 녹지 않는 아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툰드라 지역에 가옥 구조하면 고산가옥 기둥을 어디까지 놓는다?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 왜? 우리가 아이스크림 노블이다. 아이스크림 형태가 없어지겠죠. 예. 그럼 아이스크림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았을 때는 그 집의 형태가 유지가 되겠지만 녹는다고 하면 집이 무너지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활동층의 동결과 융계 요거 때문이거든요. 동결됐을 때 자갈과 모래 등의 입자가 큰 토양 물질의 지표와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려졌다가 녹을 때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니까 활동층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 여름에 솔리플렉션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솔리플렉션. 여름에 녹아 수분을 과다하게 많이 포함하는 활동층의 경사면을 따라 집단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지. 우리 아이스크림 녹아 있으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잖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쭉 흘러내리잖아. 이 활동층도 그렇게 된다. 이거 무슨 현상? 솔리플렉션 현상이라고 하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구조토.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지표면에 물질이 분급이 일어나 형성된 다각적 물질이야.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이렇게 분급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모양이 무슨 모양? 다각형 모양이고, 툰드라 지역 같은 경우 여름층에 녹지. 그러니까 활동층에 얼음이 녹으면서 지표면에 많은 습지가 형성됩니다. 뭐, 우리, 진흙 위에 물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냉대기후 지역 봅시다. 냉대기후는 전부 다 이게 동남부쯤 얘기하면 되죠. 왜? 툰드라한테 냉대기후 중에 타이가지대가 있거든. 타이가지대에서 그 식료수리 나무가 많이 생산이 되잖아. 그치? 자, 녹목어. 보리빌 옥수수. 여기 절대 변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가축사육.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타이가지대는 세계 최대 임업산지라고 하거든요. 세계 최대 임업산지. 그래서 우리 나무를 이용하는 게 얘네들 뭐냐면 종이 펄프 이런 거거든. 치료수리 타이가지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자가 많은 대도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국회 주변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거고 열대림은 활용할 때 이 열대림 단단한 나무의 종류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석방류 목재, 가구용 목재 이런 거 열대림보다 그러니까 가구용 목재는 열대림이 많죠. 옛날에 우리나라 가구 브랜드 중에 보르네오 가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르네오 섬에 있는 원목을 가지고 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대림은 단단하기 때문에 가구나 선박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재질 펄프 그 다음에 요 합판 같은 거 만드는 걸 이제 나무 뭉쳐야 되는 거니까 맞죠? 요거는 이제 냉대림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타이가 하면 머릿속에 항상 임업 생각해야 돼. 세계 최대 임업산지 알았지? 자 근데 툰드라 아까 얘기 다 했네. 무슨 가오? 고산가오. 왜? 이렇게 안 해놓으면 여름에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활동충이 무식이. 자, 선생님은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죠? 우리나라 그 꽃사슴 물죠? 갖다 놔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동빙사할 겁니다. 어리수. 루돌프 뿔하고 꺾으면 사슴보다는 술복에 가깝지 않습니까? 루돌프 수. 그래서 루돌프 사슴코와 루돌프 술복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동식 생활에 적합하도록 천막집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술록 유복을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네네트 쪽에 춤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루돌프 코가 빨간 이유가 왜 그럴까요? 추워서도 있지만 산타 할아버지도 같이 코가 빨갛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한잔 할 거야. 골프랑 산타 할아버지랑 같이 한잔 할 거야. 음주운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 열고 못 들어가는 거야. 법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 갑니다. 요것도 문제입니다. 불법 주거침입. 그러니까 선물만 주고 빨리 툭해. 그러니까 누르프 사슴코라는 노래를 누르프 스노코로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농업 기온이 낮아 농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얘네들은 술록유목 그 다음에 수염이나 물개라든지 그런 아이들도 잡아먹죠. 그래서 이들은 식물성 영양소를 얻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물개를 사냥했을 때 이 물개들이 먹은 위장 속에 있는 해초들도 섭취를 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자, 빙설기후 지역. 식생이 자주 인간의 거주에 매우 불리하다. 근데 요새는 여기가 핫하죠. 가장 폴라에 가장 핫합니다. 자원개발. 그 다음에 백보당로. 요런 것들. 이해됐습니까? 자, 요 정도로 하면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5강에 있는 내용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오는 이질감이 좀 있거든, 이 단어는.
요거를 어떻게든 극복하는 거. 그리고 지형에 대한 이야기는 사진이나 우리 아까 그림 자료들 있죠. 그런 자료들에서 이 지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나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